제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황의 상세한 설명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독특하다면 독특한 사건으로 둘의 유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크리스찬 여자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매우 똑똑했기에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줄리엣은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의 박사였고 그만큼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심한 건 아니지만 권위주의자였는데 한 번은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교사의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줬다고 합니다. 또 영어 발음은 얼마나 좋았었는지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폴린은 줄리엣과 상반됐는데 어머니는 하숙집을, 아버지는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엣만큼의 부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폴린도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폴린에 대해 다른 친구들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좀 우울하고 겁이 많았으며 자신을 폴이라고 부르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검은색 곱슬머리를 가진 폴린은 다른 친구들보다 작은 키였으며 소년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줄리엣은 라커룸 앞에서 모여있는 소녀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폴린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폴린은 줄리엣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글쓰기를 좋아해 둘만의 판타지 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며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드는데 폴린은 지나, 줄리엣은 데보라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두 사람은 창조활동을 하며 허구의 인물들을 만들고 옷을 차려입은 뒤 그들을 연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 머리인의 앤과 다이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두 사람의 유대감은 점점 도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게다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를 천재라고 믿고 거만해졌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겼는지 폴린에 따르면 자신과 줄리엣의 뇌는 제4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글에 적었습니다. 연극시 오페라 6권의 책을 만들어낼 정도로 두 사람은 그들만의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에 따라 글 역시 더 격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이 쓴 글 속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한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줄리엣이 결핵으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세상에만 있었는데 이 시간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폴린의 생활은 조금 변해 있었는데 밤에 연상의 남자들을 만나러 집을 빠져나가고는 했답니다. 그러다 아버지한테 붙잡히기도 했었고요. 이 생활도 줄리엣이 태어날 때쯤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글을 쓰며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그들만의 성인을 기리기 위해 의식을 치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니 그들은 본인들이 쓴 작품을 책으로 출판하고 뉴욕으로 넘어가 영화로 만들자며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몇 달 동안 함께 씻고 함께 잠을 자며 많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폴린은 줄리엣이 병원에서 나와 정말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줄리엣과의 시간이 다시 돌아와 정말 너무 멋져. 줄리엣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글을 적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폴린의 어머니는 밤에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일도 줄리엣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일도 걱정이 됐습니다. 폴린과도 아마 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이가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폴린의 엄마는 줄리엣의 아버지를 찾아가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폴린의 어머니에게 그저 지금 이 시기가 그들이 성장하는 시기라며 다독였습니다. 아마 시대가 시대다 보니 더더욱 부모님이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했으니까요. 부모님 속 타는 줄은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소녀들은 믿기 힘든 통보를 받습니다. 줄리엣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고 그녀와 동생을 남아프리카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초조하고 슬프고 불안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견뎌낸다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1954년 4월 28일 폴린은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거죠. 자꾸만 줄리엣과의 사이를 막으니 폴린은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사이는 속이 끓어오른다.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그렇게 일기를 쓴 다음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에 대해 줄리엣에게 말하지만 줄리엣은 놀라고 동조하지 않았는데 이 반응은 폴린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린은 줄리엣이 떠나기 전까지 2주 동안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 시기에 쓴 일기에 대해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그들의 환상이 절정에 치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일기는 재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짧게 몇 가지 읽어드리면 1954년 6월 11일 우리는 각자의 성자들이 침대에서 나눌 만한 사랑들을 실행했으며 매우 만족스러웠다. 6월 13일 정신없는 밤을 보냈고 멋졌어. 맙소사. 아름다웠어. 대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2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6월 19일 우린 신중하게 계획했고 흥분됐다. 약간 긴장됐지만 기대감의 즐거움이 크다.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두 사람은 계획을 짰고 그것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30분 그들이 움직입니다. 폴린은 사람들에게 뛰어가 엄마를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를 쫓아간 사람들에게 폴린의 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보아 범상치 않음을 느꼈고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폴린은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고 그녀의 수상한 태도에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 중에 일기장도 있었고 그들의 소설도 있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체포되었고 그 증거들이 수집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기장과 그들의 자백으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 줄리엣은 내가 저지른 일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려면 내가 완전히 바보여야 가능할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 정신과 전문의는 그것에 대해 부인했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겪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줄리엣 또한 이 물음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둘 다 여잔데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후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5년의 형을 받고 수감됩니다. 같은 곳에 머물지 못했으며 풀려난 이후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감추고 있었기에 줄리엣의 정체는 1994년에 밝혀졌습니다. 줄리엣은 석방 이후에 앤 페리라는 이름을 쓰며 범죄 소설 작가로 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폴린은 영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석방되고 나서 힐러리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힐러리 나단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가톨릭 신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성서적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나단이라는 이름 때문인데 나단이라는 인물이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맞서게 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낸 선지자,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린이 나단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린이를 위한 승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가 대신 폴린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폴린은 매우 종교적이며 고독한 생활을 보내고 있고 TV도 없으며 라디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석방되고 나서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을까요? 10대 때는 눈 닫고 귀 닫고 부모님의 말은 더 안 들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중2병이라는 말도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몰라 라고 할 시기에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부모님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심취한 두 사람은 정말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해버렸고 평생을 그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분을 숨겼지만 그들이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쫓고 있는 기자들과 시선들, 그들에 관한 영어까지도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일 테죠. 그들에 관한 영어는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영화로 주연은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크리스천 여고에 다니는 소녀들이 저지른 일로 한번 두 사람의 관계에 심상치 않음을 느껴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든 폴린과 줄리엣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